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오늘장을 분석해서 내일장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더블클럽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버튼부터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컨택이 잘 안 돼서 녹화 버튼 눌렀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께 장 마감 인사를 드리면서 좀 늦었었죠. 늦은 이유가 파생 상품 거래 마감 상황을 확인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늦었다, 비가 온다, 뭐 이런 메시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생 상품 동향 그리고 마감 지수를 이제 어제 마감 상황에서 여러분께 체크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기관의 동향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베이스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 시간에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점, 기관이 매도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지수 상단에 있는 선물 지수가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선물 지수가 3개월, 6개월, 12개월, 12월, 3월 단위에 3개월 단위에 월물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물 지수, 미래 가치의 선물 지수는 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 정상 시장입니다. 그거를 콘텐고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백오데이션 시장이라고 합니다. 콘텐고와 백오데이션이 왜 중요하냐? 콘텐고와 백오데이션 왜 중요하냐면 좌측에 보시는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 뭐 등등의 그 매매 동향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9,700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9,700억 내에서 9,6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000억, 뭐 전일보다는 다소 감소하는 전일의 흐름 수준에서의 그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9,700억 매수 중에 9,600억은 증권회사 물량입니다. 증권회사는 자율적으로 자기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들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량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기를 반복하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일정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다시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됩니다. 그게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다음 선물 만기까지 또는 옵션 만기까지. 왜냐하면 선물과 옵션이 연계된 상품에서의 프로그램 매매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통 운용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롤오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롤오 비용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비용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통 만기 주간에 만기 거의 끝나는 시점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물량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이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거의 만기 그 시점에 대부분 다 청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매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시장 방향성과 진행 속도를 가속시키거나 제어하는 형태의 그 시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마감 상황에서 그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의 베이시스 차가 대략 0.1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시작 즈음에서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의 스프레드가 0.55였습니다. 장 마감 근처에서 베이시스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이스 줄이는 상황에서의 그 내용을 좀
판단하고 분석하느라고 어제 인사가 좀 늦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기관들이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시장 여건이 된다라는 말씀들도 드렸습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프로그램과 연계된 대부분의 매수였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에 들어오더라도 시장은 프로그램화 되어진 상황 하에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만기에 청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라고 해서 꼭 이 물량을 청산하고 또 주가에 압박하는 형태로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시장을 부양하는, 견인하는 역할로서 다양한 그 긍정의 그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긍정의 평가로서 시장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매수는 전일 어느 정도 예측되어진 상황 하에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종가상으로 선물지수는 422.90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은 423.09. 지금 베이시스는 0.2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 목요일 장에서 기관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보통 정상시장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플러스 0.5 상황에서 보통 프로그램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통상 이 차는 프로그램화 되어진 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계라고 해서 뭐 복잡하게 운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베이시스를 조정합니다. 그 운용팀 또는 그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 이 부서에서 그 컴퓨터에 지금 현재 시장 그 상황 그리고 만기와 남은 일수를 계산을 해서 이자율 내지는 뭐 복잡 다변한 계산 방식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을 뭐 0.2 정도 잡을 수 있고요. 또는 0.1 정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0.5 정도. 강세장에서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장 있죠. 이런 장에서는 스프레드를 크게 벌려놓습니다. 0.5 이상으로 벌려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 국면에서의 시장 상황에서의 프로그램은 보통 0.2 요 정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끔 프로그램화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럼 기계가 자동으로 매매합니다. 사람이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물을 일정 부분 매도하고요. 매수는 그리고 주식을 그 금액만큼 매도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 날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주식을 사고요. 선물 매도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통상.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그 스프레드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식을 매도했죠. 선물을 삽니다. 이렇게. 해지 거래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장에 운용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황도 여러분들 주시하시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이제 긍정의 내용은 일단 어제 어느 정도 예견되었고 예측되어진 상황 하에서 기관의 매수를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과 그리고 주변 그 증시 주변 상황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제가 시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중요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유로존이었죠. 유로존과 파운드 고점 돌파 직전 상황에서 모습이다. 그리고 유로존과 파운드의 상승은 유럽의 경기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 영국이 마이너스 8%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8%.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은 나라가 영국이었죠. 근데 최근에 파운드와 강세 보이면서 영국의 경기가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유로스탁 그 지수를 보더라도 다른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 유로존의 그 유로스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 고가권에 있습니다. 요 고가권.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조정도 얼마 안 받았습니다. 돌파하기 직전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국의 항생지수,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정치권 관련하여서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항생지수도 지금 오늘 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자리이긴 하나 또 내일 또 열리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주목해서 여러분들 집중해 살펴보지 마시고요. 미국 시장 당분간의 흐름은 크게 벗어나는 상승 그 추세로 바로 전환하는 모습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나스닥이고요. S&P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과 S&P가 1차적으로 그 반등권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옆으로 횡보면에서의 상황이 좀 더 나오는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급락하고요. 급등하고요. 완만 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점 이후에 이제 돌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마찬가지 S&P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그 형태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S&P는 분봉이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S&P도 이 형태에서 그림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나스닥보다는 좀 더 긍정의 흐름이긴 하지만 여기서 좀 머물렀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이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미국 시장 현재까지의 상황은 상당히 강한 흐름에서 0.5% 정도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내일 장에서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늦게까지 미국 시장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간의 기간 조정 성격의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올라가더라도 두들겨 맞고요. 빠지면 또 저점에서 매수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해외 시장 동향들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특이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원자재 시장과 그 원유 시장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채권 시장은 전혀 움직임 없습니다. 금리 변동사항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시황에서는 금리 문제로 시황 악화됐다.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많이 나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의 동향은 현재 제가 차트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반등 주고요.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야 악재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는 거의 움직임 진폭 없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에서의 금리 상황인데 시황에서는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우려 이유로 기술주가 빠졌고 지수가 하락을 했고 완화된 립 서비스에서 주가 상승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긍정적인 것은 앞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리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 하에 원자재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물 지수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카파 구리동 우리가 말하는 구리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철광석은 상품이 없습니다. 철광석은 왜 없냐면 독이 있습니다. 선물로 거래되고 국제 표준화된 거래 기준에 의해서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보관이 용이해야 되고요. 상품의 이제 유지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철광석은 야적을 해놓으면 비 맞고 습도에 의해서 녹이 슬기 때문에 그 철광석은 그 상품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반면에 구리는 녹이 안 슬죠. 그래서 구리가 원자재 대표 이제 상품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선물 상품이 미국의 CME 시장에서 거래되죠. 시카고 선물 거래소 이게 CME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은 뉴욕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뉴욕 금융시장은 주로 주가, 주식 관련된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요. 영국에는 LM이라고 해서
비철 쪽 가장 큰 시장입니다. 뭐 구리도 영국에서 많이 거래가 됩니다. LM이라고 해서 영국 시장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3대 시장 많이 얘기합니다. 뉴욕의 금융시장, 그다음에 시카고의 상품시장. 이 상품시장에는 모든 원자재가 다 거래됩니다. 1차 상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1차 상품으로. 이 시카고에 이제 상품 거래소가 있는 게 뭐 오데오가 있어가지고요. 시카고 전 미국 가보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옆에 오데오가 있어가지고 오데오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원자재가 집중되고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시카고에 이제 상품 거래소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뭐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는 상황 하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팍스TV 방송에서 다 얘기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보면서 이 방송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드리고 관련 종목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TV 방송 내용을 리뷰하면서 그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팍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20년 만에 오는 장. 여러분 이대로 놓치실 겁니까? 라는 내용이었죠. 4년의 상승과요. 14, 15년의 조정입니다. 4년의 상승장 초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현재 제가 50대 초반입니다. 저는 이 상승장 한번 겪었습니다. 운이 좋죠. 두 번째 상승장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때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려서 50대 초반에 두 번째 상승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리고도 나이가 저와 비슷한 50대라고 한다라면 이번 상승장 한번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에 의해서 뭐 14년, 15년, 16년 요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의 한 70대 또 60대 후반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70대, 60대 후반에도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지만은 뭐 이때는 좀 쉬어야 되겠죠. 근데 주식 투자가 나이 드시고 연세가 있으셔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산을 운용해서 데미지를 입었을 때 내 심각한 그 자산 데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부 자산에 대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죠. 이 주식이 왜 올라갔는지 시세도 관찰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뉴스도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다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 주식 투자 큰 무리 없는 자산 범위 내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주식 투자 하신다고 그랬죠. 너무 고집이 세셔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인데요. 나이 드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 두 번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뭐 젊으신 분들 30대라고 하신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겠지만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실 겁니다. 나이 먹어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일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본의 겐조가 성인가요?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9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20조 가까이 됩니다. 20조 가까이 되는데요. 총 자산이 그렇고 주식 투자 운용 규모는 제가 알기로 한 3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또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60대 주식 투자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에. 물론 그 이전에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깨지고 깡통 나고 파산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시간, 기간 또 그런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나이대가
중반 이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80대 세계적인 대가가 되었습니다. 대가. 우리가 아는 피터 린치, 뭐 그다음에 뭐 많이 있죠. 오마현인 그 오마현인이 그 사람이죠. 많이 나오는 40억 점심값인 그 사람이 오마현인이고요. 그다음에 마젤란 펀드의 조지 소로스. 그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저기 뭐냐 주식투자의 대가입니다. 근데 일본의 주식투자 대가는 60대 진정한 주식투자를 시작했고요. 80대 거부가 됐고요. 90대이지만 자산이 주식투자 운용 규모가 3조나 된다라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도 나이 많고요. 뭐 많은 사람들 그 연륜이 있는 분들이 주식투자를 잘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승량은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서 흐름이라는 거 한번 또 되짚어드렸고요. 짧은 흐름에서의 과정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의 장은 틀림없이 가는 장이다. 왜 안 가느냐 왜 안 가느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이 간다라고 여러분께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시점이 3월입니다. 3월에 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장이 4년 간다라는 걸 올 3월에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짧은 흐름에서의 지금 시장이 간다는 요 자료도 3월에 지금 만든 게 아니고요. 3월에 주가지수 3050, 60 요때입니다. 간다는 겁니다. 간다는 흐름에서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틀림없이 움직입니다. 지금 장은. 물론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다는데 그래 4년 간다라면 그건 알겠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기 흐름에서의 지수가 뭐 5월, 6월, 7월, 8월 중간에 한번 쉬겠죠. 9월 간다라면 얼마나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대한 그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 등등의 것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이 상승을 기대하고 이 상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장은 특수한 장이고요. 이 장은 또 다른 장입니다. 이 장과 똑같은 흐름에서의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은 새로운 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에서 움직인 종목들 삼성전자가 있었고요. 하이닉스가 있었고요. 또 단기 급등 흐름에서 LG전자가 있었고요. 더블 났고요. 현대차가 있었고요. 뭐 등등등등등의 종목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에서의 그 주가 변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은요.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가 올라왔죠. 이 장은요. 제가 올해 장 지수 3700포인트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3200포인트입니다. 500포인트 남았습니다. 500포인트. 지금 출발선상에 있고요. 이 지수 폭만큼 못 올라갑니다. 올해의 장에서는. 이 장을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장에 대해서 또 지수의 장을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장에서의 상황을 기대라고 할까요?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수는 대략적으로 올 하반기까지의 상황에서 5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절대 수치가 큰 거고요. 크지 않습니까? 따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200포인트에서 3700포인트까지는 대략 20%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지수 상승 폭을 판단했을 때 20%와 100%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왜? 제가 이 장은 금융장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주들이 세게 가는 금융장세입니다. 이때는 돈으로 힘을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멀리 세게 가는 장입니다. 이 장은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치주라고 제가 여러분께 많이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이들 종목들이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지수가 가는 장이 아니고요. 이 장은 지수가 가는 장입니다. 지수가 가면서 지수 관련 동반 종목들이 같이 탄력적으로 세게 가는 장입니다. 이 장은요. 지수가 가는 장이 아니고요. 종목이 가는 장입니다. 다릅니다. 성격이 전혀.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 장에 대한 성격과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종목이 가는 장입니다. 종목이 굉장히 세게 갑니다. 세게 가는 흐름에서의 종목들은. 그래서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종목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종목으로 사이클 맞춰서 잘 타야 수익률이 물론 이 장보다 훨씬 좋습니다. 수익률이. 흐름을 잘 탑니다. 움직이는 종목으로 잘 이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는 장입니다. 이 장은 쉽습니다. 돈의 장은 쉽습니다. 왜?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세게 갑니다. 이 장은 좀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하는 장입니다. 왜? 종목별 흐름을 잘 타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100% 가는 장과 지수가 20% 가는 장에서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 전체 흐름에서의 모습이 다소 무겁게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왜 안 가는 거야? 이 장을 기대하고 하루에 100포인트씩 올라가는 장을 기대하고 지수가 왜 안 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의 장은 3,700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죠. 오버슈팅이 좀 나와서 한 3,8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4,000포인트를 가고 이렇게 지수가 나오는 올해의 장은 아닙니다. 절대 수치가 높아져 있죠. 2,000에서 3,000 가는 장과 3,200 또는 3,100에서 3,700까지 가는 장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정확히 다릅니다. 종목 흐름 파도 타기를 잘 하시면 이 장에서 그냥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 수익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치주 섹터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포스코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포스코가 이 장에서 1.5배 올라갔습니다. 이 장에서 4배에서 5배가 올라갔습니다. 꼭 비단 포스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성격에서의 종목들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 움직인 종목들 흐름을 잘 타게 되면 또 많은 수익률과 많은 흐름에서의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지수가 안 가는 것인지, 지수가 세게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판단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골든크로스죠. 오늘 그 팍스TV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골든크로스였습니다. 골든크로스 굉장히 유용한 주가 분석 방법이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차트를 보실 때 골든크로스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유용하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종목 찾아내는데 굉장히 기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 판단해서 찍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정확한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는 많이들 또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은 때를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매매 타이밍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펀더멘탈 분석은 종목과 업종 그 스톡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겁니다. 다릅니다.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시장 분석과 업종 분석을 해서 그 전체 줄기를 잡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들어갈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봉 차트 기법. 봉을 가지고 이게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패턴이라고 판단을 해서 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마이크로한 방법입니다. 미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분봉, 분봉, 틱봉 이렇게 짧게 쪼개서 시점을 잡는 겁니다. 봉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봉 차트 기법은 보통 틱봉, 분봉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흐름에서의 단기 매매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평선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법은 봉에 비해서 조금은 롱텀한 흐름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 차트 기법보다는 이평선 분석법에 의한 종목 검색 그리고 흐름 파악 그다음에 주가 대응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평선 분석법이. 그래서 이평선 분석법에 여러 가지 그 기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분석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유용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평선 분석법이 골든크로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더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골든크로스는 주가 변곡점 상황을 예상하는 분석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평선,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은 있지만 5일 이평선은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워낙 단기 흐름에서의 모양이기 때문에 분석 툴로서는 이평선으로는 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있고요. 60일 이평선이 있고요. 120일이 있는데 120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많이 보는 게 240일입니다. 20일, 60일, 240일을 판단해서 분석하고 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20일 이평선은 똑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양봉이 어떤 선이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양봉이 두 개의 봉을 양봉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진짜 주식 투자 얼마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양봉은 봉이 두 개가 양봉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양봉 한 봉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농담이신 것 같고요. 두 개의 봉을 양봉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눈높이를 제가 잘못 맞췄구나 라고 판단해서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요. 아주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봉이 이제 아셨을 테니까. 이평선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세 개의 이평선을 보시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120일 이평선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20일 이평선, 60일, 240일 공이 주가 평균입니다. 20일 동안의 주가를 여러분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선배들이 모는 종이에다가 이평선을 그리면서 다음 주가 흐름을 예측하고 관찰하고 머릿속에 이제 집어 넣는다고 하죠. 각인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배웠었는데요. 옛날에 주입식 학습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일 주가를 합산을 합니다. 다 더합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누기까지 하셔야 되겠죠. 다 더해서 20으로 나눕니다. 20으로. 200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특정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00원, 20으로 나누면 100원이겠죠. 그러면 이평선이 다 100원 해서 나눴을 때 이평선이 그 값이 100이면 100원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겠죠. 왜냐면 같은 가격이 동일하게 나눴을 때 동일 가격에 마지막 끝자락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중간에 12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올라가겠죠. 여기서 약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120원이 계속 있습니다. 100원 하다가 120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얘는 이렇게 가겠죠. 가격이 합산치가 뒤로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니까.
이렇게 일정 시점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겠죠. 이런 가격의 변화가 이평선입니다. 이동평균선입니다. 움직이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예측하고 앞으로 이평선의 그림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주가의 방향을 예단, 예측 뭐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은 20일 주가 합산한 나눔값이고요. 60일은 똑같습니다. 60일이고요. 왜 60일, 20일, 240일이냐면 보통 이제 한 달이 20일이지 않습니까? 한 달.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영업일수. 그러니까 주시장 열리는 일수 20일이고요. 3개월 60일입니다. 240일은 그 저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며칠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3개월이고요. 120인가요? 60일, 120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숫자인데 생각이 안 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60일이 3개월이고요. 뭐 이렇게 개월수 해서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흐름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20일, 60일, 240일 선이고요. 골든 크로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단기 이평선 밑에 있다가 딱 치고 올라가는 요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크로스 교차했다라는 얘기겠죠. 단기가 중기나 장기를 돌파했을 때를 말합니다. 또는 이게 20일이고 이게 60일이고 240일이라고 하면 또는 60일이 240일을 돌파했을 때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요 흐름입니다. 이게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골든 크로스의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단기가 중기 이평선 또는 중기가 장기 이평선을 상방 돌파 시점 요 시점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골든 크로스는 추세 반전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평선 간의 이제 그 돌파 상황에 따라서 강도가 다릅니다. 21이평선이 두 개의 이평선 한 번에 돌파하면 굉장히 강합니다. 세다는 거죠. 한 번에 두 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중기가 장기를 돌파하는 것도 셉니다. 두 개를 돌파하거나 중기가 장기를 돌파하는 것도 셉니다. 그리고 히든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히든 골든 크로스는 뭐냐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차하는 게 골든 크로스라고 했죠. 이게 240일, 이게 60일, 20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딱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셉니다. 왜 센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히든 골든 크로스랍니다.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붙었다 튀는 겁니다. 하이 골든 크로스는요. 21일 이평선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는 60일 이평선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위에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게 60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교차하지도 않았고요. 붙지도 않았고요. 위에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센 골든 크로스는 240일 60일 20일 두 개의 이평선이 이거는 하이 골드 크로스죠. 60일 이평선은 이건 하이입니다. 왜냐 여기서 이렇게 돌았죠. 붙지 않고 20일 이평선은 60일 위에서 거의 히든이 나는 상태에서
골드가 나왔죠. 이 두 개가 일시에 나왔죠. 이거는 집 팔아 사야 됩니다.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왜 집 팔아야 되는 건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움직임을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이 시점에 골드가 나오겠다. 다음 주에 나오겠다. 또는 이건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래야지만 나올 것 같은데. 요 흐름들을 미리 계상해서 예측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집 팔아서 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먼저 지나간 흐름부터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올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골드크로스가 왜 중요한지 2004년, 2006년 제가 좋아하는 대세 상승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21일 평선이 요 노란색, 황토색 요거고요. 요겁니다. 그리고 61일 평선이 요 초록색 상황에서의 모습이고요. 240일은 요겁니다. 20, 60, 241.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2004년도에 상승장 초입 국면에서의 상황입니다. 21일 평선이 이해하기 쉽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려와서요. 60일과 240일 두 개를 한꺼번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바닥에서 추세 반전입니다. 시장이 그간의 움직임에서 턴오버하는 방향성 전환에서의 모습이 나오겠구나, 나왔구나 라고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앞으로 달라질 거야. 지금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야. 골드니까 긍정의 흐름으로 판단, 해석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개를 뚫었을 때 통상.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여기서 골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두 개의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는 시점은 굉장히 센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골드 나왔죠. 61 이평선 여기서 하이 골드가 나왔죠. 21 이평선이 교차하는 골드가 나왔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서 예측 가능합니다. 여기서 집 팔아야 됩니다. 집 파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게 집 파는 날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수가. 이후에도 더 4년 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왔습니다. 집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와서 지난 3월입니다. 코로나 3월 지금 장입니다. 현 시점이고요. 현재 장입니다. 여기에 21 이평선이 두 개의 이평선을 돌파했죠. 돌파했지 않습니까? 추세 반전. 추세 반전입니다. 여기서는 이 시점에 시장은 돌아섰구나. 이 바닥은 못 잡았어요. 여기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올라가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일주일 뒤에는 두 개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예상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빠졌다 올라가고 앞으로의 주가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21평선은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거 이 시점에서 또는 이 시점에서 다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61평선이 이 상황이고 240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뒤면 두 개를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이미 이전 단계에서 체크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흐름에서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세 반전 실험이다. 그래서 추세 뭐 나중에 그래 나는 그림을 다 보고 나는 주가를 다 확인하고 안전하게 돌다리도 무너질 때까지 두들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내 스타일에 맞아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추세 반전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겁니다. 그럼 사야죠. 집은 안 팔더라도 적금 깨야 되겠죠. 적금 깼습니다. 주식 샀습니다. 여기서 뭐 늦게 나는 확인하고 샀습니다. 그러면 21 이평선이
여기서 히든 골드죠.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여기서 누웠다 가는 겁니다. 120일 위에서 하이골드가 나왔죠. 하이골드도 HG네요. 두 개 나왔죠. 집 팔아야죠. 여기서 집 문서 가지고 나와야죠. 여기서 우린 선제적으로 여기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 흐름 먹는 겁니다. 집 팔아서. 지난 몇 월부터 장이죠? 지난해 뭐 11월, 12월 뭐 요 흐름에서의 이 바닥 타이밍에서의 구간입니다. 집 파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이거 미리 예측 가능합니다. 요 시점에서 이평선 판단법을 통해서 그 계산해서 아주 쉽습니다. 더하기 나누기 그 덧셈 나눗셈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덧셈만 하셔도 됩니다. 나눗셈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나눗셈까지는 합산해서 할 필요 없이 다 그 차트에서 나오니까 덧셈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더하기만. 여기서 집하는 구간입니다. 종합지수가 그러했고요. 요즘 뭐 최근까지 가장 핫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HM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똑같습니다. 모든 주가 흐름 지수 두 개 이평선 돌파했지 않습니까? 추세 반전이구나. 그동안 옆으로 기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었습니다. 주가 뺐다가 이게 2006년인가 하여튼 뭐 HM의 초기 국면에서 움직였을 때의 시점입니다. 이게 2019년인가 봅니다.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세 반전 신호 나왔습니다. 아, 도는구나. 그동안의 횡보, 조정, 추세 반전 시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 가있구나. 계속 갑니다. 하이골드 해서 갑니다. 못 쫓아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HMM의 지난 올해 이게 한 2월 정도가 되겠네요. 2월 상황입니다. 요 제가 점선 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2월입니다. 그러면 이건 잘라 놓은 거고요. 지난해 요 구간에서 흐름 되겠죠. 요 가격이 여기에서부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온 상태이고요. 21일 평선이 60일 위에서 하이골드가 나왔죠. 하이골드가 나왔고요. 60일 이평선이 누웠습니다. 여기서 누웠다 가는 겁니다. 240일 위에서 이거 히든골드고요. 이건 하이골드가 나왔습니다. 집을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 파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센 게 이만큼 나왔죠. 이게 아마 뭐 몇천 원에서 4만 원, 5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 흐름도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이 흐름에 비해서는 작은 거죠. 여기서 집 파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팔아야죠. 집을 빨리 팔아서 투입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개의 골드가 나오는 시점에서요. 그러면 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집 파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뭐 설명드렸던 이 종목들의 흐름이라기보다는 현대건설이네요. 현대건설도 집 여기서 팔았어야죠. 보시면 현대건설이 이거 언젠가요? 지난해 10월이네요. 지난해 10월에 두 개의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추세 반전입니다. 돌았구나. 얘는 이제 방향이 이전 단계에서 돌았구나 판단해야 되고요. 21일 평선이 히든 60일 이평선이 하이 집 팔아야죠. 여기서 4만 뭐 3천원 4천원 5천원 요 구간
팔아야죠. 아직도 집까지는 아니어도 펀드 해야게 하죠. 아직도 흐름 보면 펀드 해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인 거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집 팔아야 되는 종목은 찾아야 되겠죠. 이 종목 말고요. 집 팔아야 되는 종목을 어디서 찾을까요? 시장에 찾아야죠. 삼성전자. 집 팔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검증 여러분께 시켜드린 겁니다. 하이닉스 어디서 집 팔아야 되느냐. 이평선 돌파했고요. 60일 이평선 위에서 하이골드 나왔습니다. 집은 아닌데요. 여기 사는 겁니다. LG 갖고 올까요? 기존 종목들 다 보셔도 비슷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입니다. 좀 길게 한번 볼까요? 많은 종목들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집 팔아야 되는 종목을 지금부터 찾아야 되니까. 돌았죠. 이게 지난 4월 뭐 이렇게 됩니다. 추세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240일 위에서 히든골드 나왔습니다. 이 골드와 이 시점 집 팔아야죠. 여기서 집 팔아야 됩니다. 이 구간에 집 팔아야 된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골드 나왔죠. 여기서 60일 평선 히든골드 나왔죠. 요 구간 아닙니까? 요 구간 가격으로 보면 뭐 40만원 아랫부분이네요. 얘가 40만원이니까 아랫부분입니다. 여기 집 팔아야 되는 구간이죠. 이게 왔다 갔다 뭐 하면서 여기 보시면 현대차입니다. 히든 나왔죠. 60일 이평선은 하이 나왔습니다. 여기 집 파는 겁니다. 뭐 집 팔았다 다시 사야 되겠네요. 빠져서. 근데 좀 기다려보는 흐름이죠. 하지만 요 가격과 요 가격의 편차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팔았다가 집 다시 사도 됩니다. 이거는 이만큼 단기적으로 이렇게 19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흐름 자체가. 포스코 흐름보다는 포스코도 여기서 구간 나왔는데요. 집하는 구간 나왔는데요.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포스코를 봤을 때 현대차를 보시면 이평선 돌파 여기까지 그냥 보는 겁니다. 뭐 두 개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돌파했죠. 여기 추세 반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개 이평선 구간에서의 흐름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히든이 나왔고요. 60일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도 가능한 겁니다. 두 개 요 구간에서. 그리고 가치주 섹터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종목이 현대미포죠. 모두 정확하네요. 두 개 이평선을 돌파했고요. 그럼 여기서 추세가 그간의 흐름에서 전환점이 만들어진 시점이구나 라고 이제 잘 보는 겁니다. 안 사더라도 두 개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정확하게 히든골드가 나왔고요. 60일 이평선이 골드가 나왔습니다. 하이골드. 우리가 미리 예측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골드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요 구간에서 예측되죠. 60일 이평선이
골드가 나오겠구나. 하이골드가 여기서 집하는 거죠. 이런 데서 두 개의 교차점 요 가격에서 집을 파는 겁니다. 뭐 한 45,000원 뭐 요 가격 가치주는 가치주는 이제 그 실적하는 더 가는 흐름에서 모습들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센 종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가 별로 없어서 제가 예시로 가장 센 그 로또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일지 머티리얼즈고요. 이전의 주가를 보는 겁니다. 이전의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단계에서 골드가 나왔고 이런 흐름도 있고요. 잘 보실 게 60일 이평선이 골드가 나왔죠. 하이골드. 그리고 여기에 20일 이평선이 쌍바닥을 줍니다. 이게 최고 센 겁니다. 별로 없습니다.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60일 이평선이 골드가 나오고 20일 이평선이 쌍바닥을 주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제가 이제 아직 주가 분석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종목을 살펴보면 60일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눕고 있죠. 60일 전 주가를 보게 되면 요 수준입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60일 이평선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일 이평선 쌍바닥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종목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제가 종목을 다 검색을 못해서 지금 흐름을 찾고 있는데요. 60일 이평선을 제가 추적하는 겁니다. 이 가격입니다. 20일 이평선이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일 전 주가 흐름과 60일 전 주가 흐름을 예측해서 잡아내야 되겠죠. 20일 전 주가가 뭐 대략 한 여기쯤 되겠네요. 내려가고 있죠. 그럼 지금의 주가만 버텨도 얘는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60일 전 주가는 여기쯤 되겠네요. 조금 60일 전 주가가 지금의 주가 수준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올라가서 꺾어지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60일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돌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관심 종목 흐름 보면서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는 그림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흐름들 찾아보시면 뭐 많은 종목 찾은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종목들 쭉쭉쭉 내려보시면서 과거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두 개의 평 돌파하지 않습니까? 추세 반전입니다. 이거는 계속 하이골드로 계속 가는 흐름 나왔죠. 뭐 쉬고 나서 또 가겠죠. 뭐 이런 흐름들 H는 봤고요. 이런 흐름들의 모습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검색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내에서 찾아보는 흐름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서 이제 살펴보면 골든크로스 관련해서 종목을 대응하고 살펴보면서 내 종목에 대한 해석도 하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갈지 또 언제쯤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집을 팔아야 되는 건지 이 내용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공부해 가시면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활용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셔도 주식 투자하는데 좋은 종목들 그리고 성공 투자 깨지지 않는 손해 보지 않는 투자 가능하실 겁니다. 이 흐름의 종목들만 잡으셔도 바닥주 잡는 거 어떤 전문가로부터 종목을 추천받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더 좋은 종목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골든크로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10시가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석가탄신. 아 참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산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면 제가 등산한다고 그랬었죠. 북한 산토리니 간다고 그랬죠. 좋더라고요. 여러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우이령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추천을 받고 다른 동반자가 이제 예약을 해서 갔습니다. 우이령이라고 해서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북한산이 뭐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렇게 종단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둘레길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이령이라고 해서 저기 버스를 타고 송추 뭐 이쪽으로 송추에 더 가서 버스에 내려서 여기서 이제 산행까지도 아니고 트레킹 비슷하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코스로 해서 쭉 나오면 여기에 저 419 뭐 이렇게 저기 소나무가 많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나옵니다. 아마 미아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서 먹을 데가 별로 없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왜냐면 파전에 막걸리가 최고인데 여긴 별로 없더라고요. 내려오는 계곡을 놓쳐버렸습니다. 다녀오셨다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좋다라는 게 어떤 점이 좋냐면 길이 너무 평이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게 있어요. 석굴암이라고 이제 암자인데 굉장히 큰 암자가 있습니다. 규모가 올라가는데 조금 가파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밥을 먹으려고 석굴암에 이제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저기 뭐죠? 일단 저기 암자기 때문에 대웅전은 없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이제 인사드리고요. 이제 시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주 이제 음식 먹는 시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내일 모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단체 급식을 할 수가 없다랍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날 오시면 단체 급식을 할 수는 없지만 주먹밥을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주먹밥을 나눠 준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절이 이번 석가탄신일에는 이렇게 단체 뭐 절밥 또는 국수 먹기 힘들고요. 주먹밥을 이제 아마 거기서 나눠주면 주먹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절밥을 한 번씩 먹으면 운수대통하고 주식사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저는 종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 철을 따라서 오랫동안 다닌 종교가 있긴 하지만 뭐 하여튼 저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이고요. 내일 날씨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산에 가셔서 아니면 우이령은 예약을 해야 돼서요. 내일 당일에는 아마 입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풍경도 좋고요. 절밥 얘기 나와서 그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모레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